첫 번째는 신조선 승승장구입니다. 정말 한국의 한반도 지금 하반기 증시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조선주가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조선 업황 개선, 이른바 이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겹치면서 조선주가 정말 물을 만났습니다. HT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62%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빅3 조선사의 상반기 주가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될런지 하반기의 전망까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박 대표님 전망 어떻게 하시죠?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밝은 내일이 있다. 예, 시장 상황은 좀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네. 조선주 같은 경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신조선가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중고선가 지수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상당히 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고점과는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지금 미국에 이제 대선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이제 어떤 당선 시에는 LNG 생산 투자 확대에 따른 피드에서 그죠? 피드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LNG 액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북미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쉽게 말씀드려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조선 3사의 주력 선종 중심의 향후 실적 개선세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NG선 발주 등 지금 신조선가 지수도 최고점이니까 조선 섹터는 뭐 하반기에도 밝다라는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주셨고요. 조선주가 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를 받는 거냐, 이 테마를 왜 들어갔느냐, 이런 것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해주시고 또 생각하시는 조선주에 대한 의견들도 한번 더 해주세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직접적인 섹터는 좀 아니었긴 했습니다만, 그쵸, 그래도 갑자기. 연간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네. 기존의 전통 에너지 쪽, 화학이라든지 기존 전통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 LNG, LP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조선주가 강했다라고 좀 보진 않고요. 기존에 이미 조선주들은 움직임이 좀 좋았었고,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이 좀 살짝 그냥 가미된 부분인지 그쪽에 크게 좌지우지 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올 초부터 해서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주에 대한 실적이 사실 상반기의 수주 실적이 지금 연간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감 확보라든지, 사실 거기서 기존의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실적에서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의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차근히 한 2-3년, 3-4년 지간으로 꾸준히 반영될 것이 약간은 지금 좀 땡겨서 좀 주가에는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밀리고 있는 좀 상황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뒤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 비중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서 조선 섹터에 대해서 화석연료 투자 높아지면서 좀 부각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가미됐다라고 볼 수 없다. 어떤 한 파트 부분적으로는 좀 연관관계성을 따진다면 그런 쪽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수주의 잭팟, 슈퍼사이클이다,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장밋빛 얘기들이 많아서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 텐데, 하지만 거기서 리스크를 찾는다면 파업이라는 좀 키워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하나오션 관련 업종들 현재 진행 중인 파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주가에 영향은 없을까요? 주가 영향 있죠. 있죠. 네, 있죠. 이게 이제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단기간 내에 해결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만약 해소가 된다면은 주가
주가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뭐 어떤 임단협의 요구 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은 뭐 타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현재로서는 이 신조선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좀 빠졌을 때는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를 잡는 식의 어떤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누구도 어떤 결과론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지켜만 보신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차트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쯤에 한번 기사를 조회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와준다면 그때가 바로 매수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담료 요구 조건이 좀 수용될 때까지 파업할 거다 할 거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기간인 것 같아요. 짧게 끝나느냐 길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영향도는 좀 확실히 달라지겠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를 좀 여러분들 리스크 좀 확인하시면서 매수의 포인트로 봐도 좋다라고까지 피드백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조선의 라이벌 살펴볼게요. 조선업 하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 두 종목을 좀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MRO 사업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유지보수 정비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 반도체 소부장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느낌인 건지 MRO에 대해서 좀 정의 좀 내려주시고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들 같이 해준다면 기대 모멘텀 되나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조선업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조선업이라고 한다면은 신조 어떤 선박에 대한 부분을 수주를 해서 새로 만들어낸 그런 것뿐 아니고요. 네. 최근에는 조선업에서 조선 본업 그리고 부품 기자재 그리고 MRO 사업이라는 새로운 또 분야가 또 있습니다. MRO는 유지 보수 정비 쪽에 해당되고요. 네. 약간 애프터마켓하고 또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프터마켓에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미국의 해군 함정의 MRO 사업의 그 프로젝트에 좀 두 업체가 라이벌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MRO 사업에 대한 진출은 이미 올해 초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 미국 함정에 대한 그 규모만, 미국 시장에 대한 규모만 20조가 넘는 부분으로 좀 추정이 되는 만큼 여기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느 정도의 좀 수주를 좀 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유지보수 정비 사업, 그러니까 뭐 이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조선 본업과는 좀 별개로 좀 볼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최근에는 방산에 대한 방산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이 방산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확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글로벌리하게.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MRO 사업도 해군 함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미국의 뭐 해군 뭐 함정, 점투함, 그리고 뭐 잠수함 이런 부분에서의 뭐 유지 보수 이에 대한 좀 시장의 확대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MRO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조선업은 말씀드린 대로 뭐 조선업에도 해당되지만 또 방산 쪽이랑도 연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저는 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HD 현대그룹과 네. 하나오션의 수직 계열화거든요. 네, 조선업에서 지금 수직 계열화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뭐 수주 모멘텀도 있었지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조선해양이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 인수를 통해서 이제 엔진 사업을 수직 계열화했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하나 엔진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부품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를 하면서 밸류체인을 조금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수직 계열화 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은 납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부품 공급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도 있고
같고 그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업이 조금 더 좀 몸집과 함께 그 내적 양질의 성장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방송과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는 게 뭐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수주를 따온다, 거기에 실적적인 측면들이 연계가 된다라는 숫자적인 것도 확실하지만 일단 수직 계열화라는 포인트에서 조선업의 경쟁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MRO 쪽의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수주를 따게 되는지 추후 기사들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이어서 좀 마감점에 담아볼 만한 조선주는 뭐가 있을까? 곽 대표님의 시각 궁금하시죠? 먼저 관련주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동방전기, 그리고 일승 등 다양한 종목들 가운데서 원픽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뽑혔습니다. 곽 대표님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4% 넘게 좀 하락하고 네, 있거든요. 시장 때문이죠. 네. 그래서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일단은 환율적인 측면에서 조선주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국내 기업이 반사 이익으로 수주 실적 개선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측면도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한화오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좋은데 또 최근에 또 수출 데이터도 또 참고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선박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종목들 중에 다 볼 수는 없고요.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보는 이유가 HD 현대 그룹의 중간 지주사라는 측면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HD 현대가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35.0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중공업을 78.02%, 현대삼호중공업 96.58%, HD 현대미포조선을 40.4%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 실적도 1분기 때 좋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을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도 백미는 뭐냐 하면은 현대삼호중공업이에요. 현대사무중공업을 우리가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좀 그 1분기 때 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73% 정도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성과 상승 효과라든가 뭐 탱커선 대선 충당금 환입 효과가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보면 일회성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였는데요. 이를 감안해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현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흐름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저는 뭐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을 좀 봐야 되겠다. 빠졌을 때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좀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논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 어느 정도 선까지를 봐야 되느냐 기준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거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타점까지 잡아주시는 네네, 건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은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격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79,500원이거든요. 179,500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171,000원 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매수가. 네, 171,000원을 하단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1,000원.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밑으로 빠지면은 요거는 만약에 비중을 축소하신다든가 손절을 하시는 전략이 맞고요. 요 가격대만 유지가 된다면은 저는 이제 매수가 유효하다. 현재로서는 매수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하방을 꼭 잡으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 가격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외국인 또는 기관의 20일 평균 매수가이기 때문에 그 가격 밑으로 빠지면은 하방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밑으로 빠지면 좀 쉬었다 갈 수 있다라는 거. 17만 1,000원이 빠지면. 예.
예, 그 이상에서는 뭐 괜찮다,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뭐 주기적으로 좀 장기로 좀 끌고 가봐도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매수가 17만 1,000원 손절가 라인도 거기랑 또 맞닿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